반갑습니다. 삼명통의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주풀이를 속성으로 할 수 있는 그 지름길.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정관과 평관의 그 팔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살이 혼잡하고 상관이 모여 있으면 남자는 주색에 빠지고 여자는 중매 없이 시집 간다. 중매 없이 시집을 간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죠. 정조가 약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거의 다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매파가 없는 중매가 없는 결혼은 무엇이에요?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연애라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별로 없었죠. 그런 시대에 중매 없이 시집을 간다는 것은 정조에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이 또한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관살이 혼잡하면 음란하여 색을 좋아하고 싹싹 바르고 가난하고 천하다. 결국 관살이 혼잡되어서 현관과 정관이 강하면은 좋은 사주라고 할 수 없겠죠. 물론 관살뿐만 아니라 다른 그 십성오행도 편중된 사주는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나쁜데 특히 관살성이 너무 왕해서 사주 체상을 완벽하게 장악해 버리면은 다른 어떤 오행 십성보다도 더 가난하고 천한 그런 계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삼명통의 구결에 보면은 다른 오행들이 당왕할 때, 그러할 때 가난하고 천하다는 말이 별로 하지 않거든요. 오직 관살이 혼잡되었을 경우에 이 경우에 비교적 가난하고 천하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살과 인이 교차하면 정권을 장악한다. 무인계통이 된다는 말이죠. 무인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경찰, 군인, 체육계통 이런 계통이 무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직업적으로 좀 비교적 강건한 그런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러 바탕이 되면 권력과 위험이 있어 만인을 제압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이란 이 말은 현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말은 무엇이냐? 예, 양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인 혹은 급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급제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급제는 또 비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제가 사러 바탕이 되면 권력과 위험이 있다 했어요. 쟤는 그 성격적 특성이 어떤 것입니까? 쟤는 장악하여 관리하여 대여하는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러한 어떤 특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살은 무엇입니까? 관살, 즉 현관과 정관은 바로 조직체조, 하나의 울타리, 틀이죠. 그런 울타리 내에서 장악, 관리하여, 통제하여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것, 잘 시켜 먹는 것, 그러한 것이 제가 되니까 어때요? 당연하게 그 특성은 권력과 위험이 있는 그런 특성이 되게 되는 거죠. 사주에 비경급이 왕한 사람이 연단에 올라가서 100마디 하는 것보다 사주에 관살성이 강한 사람이 연단에 올라가서 딱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끄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재성이 관살성으로 흐른 이러한 기세, 즉 요즘 이야기하는 관인상생하는 이런 기세, 이런 기세의 그 사주 소유자는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제 관리하는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관살이 혼잡하면 기계의 직업을 가진다. 기계는 현대에 적용하면은 연예인을 말하는 거죠. 연예인. 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가수가 된다든가 개그맨이 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기회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역시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이 카리스마가 생기는 이유는 많은 청중들 앞에 서서 떨지 않는 그런 기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떨지 않는 것. 떨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본연의 표현력이라든가 또는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맞잖아요. 연기를 잘할 수밖에 없고, 또는 개그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웃길 수 있고, 또 가수가 되더라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달할 수 있는, 노래로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살혼잡하면은 이해로 그런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또 보면은 무엇이냐. 관살이 혼잡하면 특히 여명은 음란하다. 아까 이야기했죠. 살짝 이야기한 것. 뭐였요? 정조에 약하다. 그러하니 결국 음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징조가 또한 된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이 인과 화하면 일찍 등과하여 귀하게 된다. 인이란 말은 인성이란 말입니다. 관인상생을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한 것인데, 이 관인상생이 사주의 연월일에서 아주 청하게 맑게 잘 이루어져 있고 그 역량이 왕성하면 말이죠,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여러분 모르시죠? 관과 인성이 연월일에서 왕성하게 기세를 잘 이루게 되면은 비교적 부모의 음덕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재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묻혀 있는 많은 사회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역시 많이 내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연예인이 되면은 자식도 연예 활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또 아버지가 정치인이면은 자식도 정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재벌이면은 당연히 유산을 받아서 그 자식도 재벌인 거죠. 이러한 것은 사주상에 어떠한 것이 있느냐? 바로 살과 인이 사주에서 그 기세를 아주 맑게 청하게 이루었을 때, 그러한 경우 사주들이 상당히 이러하게 부모의 음덕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야기하기를 살이 인가화하면, 살인상생되면은 일찍 등과한다. 일찍 등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는 부모가 벼슬이 높다는 거죠.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일찍 등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물론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일찍 등과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출세가 상당히 늦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또 무엇이냐. 일간이 약한데 관살이 혼잡하면 인천하게 된다. 아까 살짝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살이 왕하면 매서워 두려워하니 따돌림을 당한다. 관살성이 사주에 굉장히 강하면은 사람이 한마디로 못됐습니다. 굉장히 쌀쌀맞고 냉정하고 아주 단호합니다. 그리고 자기 본의가 되고
사람을 이해하는 동정심을 갖는 그런 어떤 그 특징들이 거의 없어요. 어떠할 때? 관살성이 아주 왕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아하지 않겠죠.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잘 살펴보세요. 관살성이 아주 왕한 사람은 생각보다 사람들과 화합하는 그 어떤 정향이 상당히 낮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관살성이 왕한 사람은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과 인을 제하지 못하면 여자는 안액이 많고 남자는 법을 범한다. 이는 양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살은 인이 없으면 위엄이 없고 인은 살이 없으면 명성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 자평진전에서 상당히 그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살이 있을 때는 꼭 양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이 왕한데 다시 양인도 왕하면은 또 고서에서 하는 이야기 그 구결들을 보면은 뭐 어떠한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살과 양인이 사주에 왕성하면은 세계의 변방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다. 세계의 변방을 장악하자면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엄이 있는 그 카리스마가 필요한 거죠. 그런 카리스마가 없으면은 누가 그 병졸들이 자기를 따르겠어요?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하니 살과 인이 사주에 왕하면은 굉장한 위엄이 있는 그러한 카리스마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삼명통해에 실려 있는 자평옥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명명리 상권 368페이지에도 역시 필자가 다 실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주에 관살이 왕한 그런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처음에 할 것은 십성오행의 강약 왕세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십성오행의 강약 왕세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살성은 이 사주에서 무엇입니까? 일간이 기토이니까 토이니까 관살성은 목이 관살성이 되죠. 그래서 목을 살펴보면은 시간에 간목이 있고 그리고 월지와 연지에 을목이 있고 일지에 미토가 있어서 묘미 삼합을 해서 반합국을 이루죠. 이렇게 이루게 되니 관살성은 어떠합니까? 강왕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강해서 이 사주 체상을 완전하게 장악한 그런 오행십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은 보면은 허약합니다. 왜 허약할까? 기토일간의 재성은 무엇입니까? 수가 되죠. 수가 되는데 이 사주에서 수는 월간의 개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지에 전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범오행에는 수가 두 개가 있어 도움은 받게 되겠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허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범오행이 있기 때문에 나범오행에 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 즉 편재가 이 사주에서 헛되게 투출되지 않는 정도 그 정도의 역량에 해당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수에 관해서 보면은 인수는 인성을 말하는 거죠. 현인과 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토일간의 인수는 화가 되죠. 화가 되는데 연간에 정화가 있고 지지에 술토 묘가 있죠. 그리고 나범오행에는 없어요. 그래서 역시 이 인수도 재성과 마찬가지로 허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묘가 있어서 아주 허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짝
허약한 편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식상성을 보면은 토일간의 식상성은 금이 되는데 이 사주에 금이 없죠? 아니 있죠. 불토는 금의 고가 되죠. 고가 되는데 그런데 신유술 가을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기운이 물러가는 시기죠. 그래서 강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신기보다 태기가 더 안 좋습니다. 한명통에서도 구결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진기는 살아있지만 태기는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술토는 가을의 끝자락으로서 아직 금기가 최대치에 올라 있는 왕성한 것이지만 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합니다. 그리고 나무 모양을 보면은 또한 금이 있죠. 그래서 약한 쪽에서도 조금 강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이다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래도 중에 도달하기는 아주 먼 상태, 그러한 어떤 영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경급을 보면은 기토와 비경급은 토로서 이 사주에서 술토와 미토가 있습니다. 두 개의 토가 있고 또 기토의 양인은 무엇입니까? 미토가 되죠. 기토의 양인은 미가 되고 또 정화의 양인은 또한 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간의 양인이 되고 또 연간의 양인이 어디에 일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비경급은 역시 강합니다. 이렇게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를 살펴봤는데 이 강약 왕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주에서 오행십성이 이루는 그 최상 상태의 그 영양을 살펴보면은 묘묘미갑 관살성이 이 사주 최상을 장악했죠. 그리고 기토가 일간이 되는데 미술이 있어서, 즉 토가 지지에 두 개나 있죠. 그것도 왕성한 토가 두 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간 또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관살성에 비경급이 대치하는 최상 구조를 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그 삼명통에 실려 있는 옥계를 정리해서 봤었죠.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바로 그렇죠. 살과 양인이 사주에 왕성하게 있으면은 어떻다고요? 카리스마가 있고 위엄이 있고 그러하여 무인, 즉 영권을 장악한다 했어요. 또 세계의 변방까지 장악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뭐였요? 살과 양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주에서 묘묘미, 살이 왕성하고 또 기토의 양인은 미토, 또 정화의 양인도 미토가 되죠. 이렇게 살과 양인이 대응 대치되어 있는 사주가 바로 이 사주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예, 무인이 된다. 세계의 변방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주 주인은 어떻겠습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무엇이냐? 그 일진의 짱으로서 주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짱들을 다 제압하는 그런 역량을 보인, 그런 능력을 보인 그런 사람이라고 하였어요. 짱 중에서 왕짱이 된 거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시대운. 그리고 갑신, 을류, 병술열이 되는데 대운과 유년에서 신축, 진유, 술, 금기가 굉장히 왕하게 되었죠. 이 금기는 이 사주에서 식상성에 해당하겠죠. 식상성에 해당하면서
질간이 강하고 또 관살성도 강하고 또 묘유충을 해서 병건을 장악할 수 있는 무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또 카리스마가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니 위에 있는 모든 고동학조의 짱들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말이죠. 신유축신술은 또 금이잖아요. 금기는 무엇입니까? 숙살지기, 모든 만물을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살기가 있는 그런 기운이고, 또 식상성이잖아요. 식상성은 활동력이잖아요. 그러하니 자기의 그 무인적인 권력, 무인적인 그 병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 마음껏 발휘되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고동학조의 짱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이러한 형태로서, 이러한 방법으로서, 즉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구결을 사주에 적용하게 되면은 사주는 아주 쉽게 풀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버리고 아주 쉽게 오행식성 강약 왕세를 파악하고 다시 이 오행십성의 강할 때 나타나는 그 특성들, 특징들, 작용하는 그 기운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그대로 사주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살성이 사주에 왕하게 있을 때, 그러할 때 해당하는 사주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